자, 만약에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터진 거대한 시장 붕괴가 사실은 우연이 아니었다면요. 그것도 무려 8년에 걸쳐서 아주 치밀하게 설계된 계획의 마지막 한 수였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오늘 바로 그 놀라운 시나리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시장의 패닉은 어떻게 시작되는 걸까요? 때로는요, 정말 모든 게 단 한순간에, 그리고 믿기지 않겠지만 단 하나의 숫자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바로 이 숫자요. 마이너스 14.5%. 이게 뭐냐면요. 2026년 1월의 어느 날, 단 하루 만에 금 시장에서 그냥 증발해버린 가치입니다. 정말 역사에 남을 만한 최악의 폭락 중 하나였죠. 아니, 근데 이 엄청난 붕괴를 일으킨 게 무슨 전쟁이나 자연재해 같은 게 아니었어요. 정말 놀랍게도 그 원인이 딱 한 사람의, 딱 한 문장짜리 발표였다는 겁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시스템에 가해진 충격. 2026년에 벌어졌다는 이 사건의 한복판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기 숫자를 직접 한번 보세요. 바로 하루 전까지만 해도 온스당 5,500달러에 거래되던 금이 딱 24시간 만에 4,700달러로 곤두박질 칩니다. 온스당 800달러가 그냥 사라진 거예요. 이건 뭐 정말 전례 없는 속도로 가치가 파괴된 거죠. 하지만 이게 그냥 시장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변동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건 무려 8년 동안 이어진 거대한 체스 게임의 마지막 한 수. 바로 체크메이트였던 거죠. 그럼 이제 이 게임이 대체 어떻게 시작됐는지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 8년간의 체스 게임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점, 그 갈등의 뿌리가 어디였는지 한번 추적해보죠. 모든 건 2018년 미중 무역전쟁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화웨이가 제재를 받았고 2020년엔 킹골드 스캔들까지 터졌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쭉 겪으면서 중국은 달러 시스템이 언제든 자신들을 겨눌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정말 뼈저리게 깨닫게 된 겁니다. 미국이 보낸 메시지는 사실상 이거였죠. 이봐, 달러 시스템 안에서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널 그냥 부숴버릴 수 있어. 바로 이 서슬퍼런 위협이 중국이 거대한 탈출 계획을 세우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됩니다.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중국의 탈출 계획. 이런 위협을 느낀 중국은 그럼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그들이 찾아낸 대안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달러라는 무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중국은 스스로를 지켜줄 방패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독립적인 시스템도 만들고 달러 의존도도 줄여야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달러가 아닌 다른 자산을 비축해야만 했어요. 그들이 선택한 궁극의 안전자산, 그게 바로 금이었습니다. 이 차트 한번 보시죠. 2022년에 러시아의 달러 자산이 꽁꽁 묶이는 걸 바로 눈앞에서 본 거예요. 그걸 본 중국이 어떻게 하느냐? 다른 중앙은행들하고는 이건 비교도 안 될 규모로 금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역사에 없던 18계열간의 매입 광풍이었어요. 근데 이상하죠? 중국이 이렇게 미친 듯이 금을 사들이는데 이걸 지켜보던 미국의 반응은 그냥 침묵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건 마치 돼지를 살찌워서 잡아먹는다는 말처럼 중국이 스스로 함정 속으로 더 깊숙이 걸어 들어오도록 그냥 내버려둔 셈이죠. 네 번째 파트입니다. 한 수로 끝난 체크메이트. 자, 이제 다시 2026년 사건의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판을 단 한 번에 뒤엎어버린 그 결정적인 한 수가 대체 뭐였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이 모든 사건의 방아쇠는 바로 이 사람, 케빈 워시였습니다. 그가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과거에는 금리를 올리자는 매파로 유명했는데 어느 순간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는 비둘기파로 인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인식의 변화, 이게 모든 걸 바꿔놨습니다.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경제 원리가 작동하는데요. 보통 경제가 안 좋을 때 금리를 내리면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안전자산인 금을 사서 금값이 오르거든요. 근데 반대로 경제가 좋은데 튼튼한데 금리를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은 이걸
이제 주식 같은 위험 자산에 투자해도 돼라는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케빈 워시의 지명이 바로 이 두 번째 상황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금이 세상에서 제일 매력 없는 자산으로 전락해버린 거죠. 시장의 반응은 즉각적이었고 아주 잔인했습니다. 금이 주는 매력 하룻밤 사이에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이자도 안 나오지, 배당도 없지. 경기가 이렇게 좋다는데 이걸 왜 들고 있겠어요? 투자자들은 너도 나도 금을 내던지기 시작했고 이게 바로 그 거대한 폭락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파트입니다. 거대한 계획의 전모. 이제까지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을 전부 맞춰서 8년에 걸친 이 마스터 플랜의 전체 그림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완성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건 결국 4단계짜리 계획이었습니다. 자, 1단계, 무역전쟁으로 약점을 드러내게 만들고 2단계, 중국이 스스로 금을 사 모으게끔 유인합니다. 3단계,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찍고 투자가 정점에 이를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다가 마지막 4단계에서 연준 의장 지명이라는 방아쇠를 딱 당겨버리는 거죠. 정말 완벽하게 설계된 한 판의 체스 게임이었던 겁니다. 그럼 중국이 입은 피해는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추정되는 금 보유량이 3,000톤인데 온스당 800달러가 떨어졌잖아요. 계산해보면 단 하루 만에 장부상으로 사라진 돈이 무려 768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100조 원에 가까운 돈이 그냥 허공으로 날아간 겁니다. 진정한 고수는 주먹을 날리지 않는다. 상대방이 스스로 넘어지도록 판을 짤 뿐이다. 이 말이 이 전략의 핵심을 정말 정확하게 꿰뚫고 했어요. 직접 때리는 게 아니라 상대가 제 발에 걸려 넘어지게끔 판 자체를 설계해버린 거죠. 그리고 이 함정은 단순히 돈을 잃게 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더 무서운 건 중국이 이제 이 막대한 양의 금을 팔 수도 없게 됐다는 겁니다. 이걸 시장에 내다 파는 순간 금값은 더 폭락할 테니까요. 결국 달러 시스템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중국이 이번엔 금이라는 자산에 똑같이 갇혀버린 셈이죠.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만약 돈이 무기가 되는 세상이라면 과연 이 세상에 진정으로 안전한 자산이라는 게 존재할 수는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